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각각 1,000억 원 넘게 또 2,000억 넘게 사면서 드디어 수급이 돌아왔나 싶은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환율이 1,302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세가 계속해서 양시장에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깊은 대화를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약간 밀당을 하는 것 같더니 네. 지금은 일단 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도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계속적인 달러 강세가 가장 네. 큰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빅스텝에 대한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좀 시장에 대한 불안 조치 그리고 이제 FOMC 회의에서도 거의 지금 0.75%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불안 요인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환율이 네. 1,295원 정도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또 장이 지속될수록 외인이 매도세가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인 매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말씀대로 양은 이제 크진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런 약간의 어떤 해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원화를 매도하는 것이죠.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율이 아직까지도 이제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19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유가에 대한 다운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옐런 의장이 또 19일 날 방문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미 통화 수합 이런 부분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어떤 이슈들은 시장에서 많이 지금 읽히고 있는 이슈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1,300원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을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네. 증산에? 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끌 수 있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증산 여력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되더라도 이제 옐런 의장과의 어떤 한미 간의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논의가 있을 겁니다. 한미 그 통화 수합 이런 얘기들만 나온다 할지라도 환율에 대한 불안 부분들은 조금 다운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1,300원을 조금 넘긴 하지만은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보다는 조금 더 하향 안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주부터 네. 7월에 1,3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고착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은 1,302원 지금이 거의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사실 1,300원 넘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예. 외국인의 투심을 다시 좀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이슈는 뭐가 될까요? 예, 제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좋아져야 됩니다. 무역 수지. 우선 자,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합산을 하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 안정세인데 특히 사실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좀 꺾이고 있습니다. 계속 꺾이고 있는데 주범은 바로 에너지죠. 네. 유가. 그 유가의 하향 안전화가 중요한데 지금 그 약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유가는 서서히 꺾이는 부분이 나왔어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WTI 기준으로 $100 미만의 지금 가격이 나오기도 했는데 잠깐 낮죠. 다시 이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라든지 휴가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증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지금 $100 미만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사우디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가 어떻게 결말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러시아 간의 어떤 갈등의 완화. 왜냐하면 또 오늘 기사 보니까 러시아와 뭐 이게 독일의 사이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안정화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좀 기대할 수는 조금 없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네. 지금 가장 다가올 이벤트로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와의 그런 유가 안정화 협의 이런 부분 그리고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은 수요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역시도 지금 또 7월 말에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1년의 이벤트 또 옐런의 방문 이런 세 가지 측면의 큰 이벤트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기보다는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환율을 더 높이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하향 안정화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좀 돌아올까요? 일단 외국인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매수를 아주 롱 포지션으로 길게 가져간 적은 잘 없어요. 이때까지. 항상 단타쟁이군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코로나 이후 잠깐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현물 매도세는 지속돼 왔고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요리를 한다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파생 시장 거의 3위 국가입니다. IMF 이후로 100%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된 이후로 지금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한 조치로 파생 시장을 아주 100% 개방을 했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해칭을 우리나라 시장을 할 정도로 파생 시장이 매우 개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선물과 옵션을 이용해서 그 이득을 취하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대여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외국인의 뭐 지금 한 2달만 하더라도 10몇 조를 팔았습니다, 현재.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외국인의 수급을 저는 기대하기보다는 우선은 당장은 외국인의 저는 이제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저점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선물 옵션의 어떤 포지션을 보고 현재로서는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우선은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일단 포지션 자체는 롱이에요. 외국인이 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대급 하락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 포지션 자체를 일단 롱으로 잡은 상황이라서 이 롱으로 계속 만기일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거의 한 1조 원대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포지션 자체는 일단은 매수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만 현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시장에 돌아오지 않아도 잘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는 엔터주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늘도 양시장에서 그 업종 상승률의 상위에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입니다. 오늘 종목 가운데서 지금 보니까 뭐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관련된 그룹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급등 배경이 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전반적인 배경에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성장 섹터는 사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면은 금리 인상 기조는 맞지만은 내년도부터 미국 선물 금리의 움직임은 금리가 하향 안정화로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경기 침체 초기라 보고 있고 오히려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섹터가 서서히 바닥을 잡고 한두 달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죠.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들어의 흐름은 사실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환경 그리고 코로나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스 같은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했다는 점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게 되면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마저도 사실 백신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4차 접종을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한차까지 맞으셨군요. 예, 고민을 할 정도로 사실 다들 또 이제 백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화이자, 뭐 모더나 이런 백신을 먼저 찾으시겠지만 네.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먼저 백신을 사주게 돼 있거든요. 예, 언제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생산 일정 제가 자세히 못 보고 왔는데 예, 생산을 이때는 안 하니까 개발했다는 얘기는 정말 한참 전에 시장에 네. 전해졌지만 실제로 매출이 찍히려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소식이 좀 오리무중이라서 그렇지만은 주식은 뭐 생산을 했다 한들 안 했다 한들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대외 환경이 제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특히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꽤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CDMO 사업이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네. 예, 지금 뭐 미국은 52주 신고가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 섹터잖아요. CDMO 사업이야말로 매출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면서 신약 개발 같은 그런 기대감까지 모두 다 합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ST팜이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코로나19 백신도 개발했고요. 거기다 CDMO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관련 그룹주 가운데서 SK 케미칼의 주가도 현재 장중에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는 6% 가까이도 올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7거래일째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데 이렇게 파는 시장에서 사고 있다고 하니까 SK 케미칼이 더 매력적이어 보입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바닥권에서 연일 양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SK 케미칼은 어떻게 보십니까? 케미칼도 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유사하죠. 왜냐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또 최대 주주가 SK 케미칼 아니겠습니까? 이제 SK 케미칼로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전에는 SK 케미칼이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자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이 좋아지면 모회사인 SK 케미칼 역시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그래서 좀 동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SK 케미칼보다는 펀디멘탈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오늘의 어떤 상승은 정리를 하면은 SK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SK 그룹 바이오 그룹에 관심 있는 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는 게 낫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네. 오히려 둘 네. 중에는 SK 네. 바이오사이언스 쪽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뭐 대형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서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 지금 로직스의 주가도 상승폭이 이거 대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0.98% 오름세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계속된 박스권에 지금 갇힌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덜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뭐 모멘텀이 있어서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 다 오르니까 함께 오르는 겁니까? 일단은 뭐 역시나 그 여러 가지 신약 SK 바이오로직스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또 수혜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mRNA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한다라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게 했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모더나로부터 이게 DP라고 하죠. 이제 완제 약품을 이제 생산하기로 네. 이제 합의를 했었죠. 이제 원래는 DS 사업, 원료 약품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마진이 높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더나 입장에서는 그 DS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mRNA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ST팜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모더나로부터 완제薬품 사업을 이제 그 수행을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SK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는 가장 안정적인 바이오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미국의
52주 신고가를 따라가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흐름에 비슷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이익이 나오는 바이오 업종 쪽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과 연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차트 흐름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이제 막 일봉에서 이제 막 정별로 넘어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지금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목 가운데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